현무 -6. 미사일 성능 검증 합격. 세계 1위 수소 압력탄 위력 성능 공개. 한국 기술력 날조라고 우기던 중국 정부. 북한이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두고 있던 지난 10월 31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역대 최대 고도 7,000km 이상과 최장 비행시간 1시간 26분을 기록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새로운 미국 행정부에 대한 무력 시위 성격으로 풀이된다. 핵을 보유한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걸 인지시키기 위한 도발이었던 것이다. 실제 미소 냉전 시대 첫 등장한 탄도 미사일은 핵과 함께 가장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가진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대륙을 오갈 정도의 긴 사거리의 탄두 종류에 따라 상상 초월의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세계 각국은 최신의 로켓 기술을 활용한 탄도,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결코 발발해선 안 될 전쟁이기에 상대 측의 무력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애초에 시도조차 못하게 막기 위한 목적으로 탄도 미사일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탄도 미사일은 사정거리에 따라 단거리 탄도, 미사일 중거리 탄도, 미사일 중거리 탄도,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구분된다. 한국은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쌀뱀에 해당하는 현무 -5 미사일을 공개했으며 양산 계획을 밝혔다. 현무 -5는 핵을 보유하지 못한 한국이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해온 무기로 전 세계적으로 고중량 탄두를 탑재한 괴물 미사일로 불린다. 현무 -5의 벙커 관통력은 소형 전술핵 미사일에 버금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무 -5의 사거리는 탄두 중량에 따라 600km, 6톤, 300km, 8톤 등으로 현무 -4보다 줄어들었다. 단, 한반도 사정을 고려하면 우리 후방에서도 평양 타격이 가능한 정도의 사거리는 확보한 상태다. 또한 현무 -5는 탄두 중량을 줄일 경우 중거리 탄도 미사일, ICBM 사거리 3,000에서 5,500km 급 이상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현무 -5의 관통 능력은 100m 이상으로 전해지며 이는 북한 지역 내적 지하 벙커 대부분을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무 -5는 원통형 발사관 안에 들어있으며 발사관의 길이는 약 18m로 추정되고 있다. 발사관을 탑재한 차량의 바퀴는 구축이며 발사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사 후 공중에서 점화되는 콜드론치 방식이 적용됐다. 콜드론치는 점화된 상태에서 발사되는 핫론치와 달리 압축가스로 미사일을 발사대에서 밀어낸 뒤 공중에서 점화되는 방식으로 발사관과 차량에 전해지는 충격이 적어 장비 손상이 덜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세계 최강 미군이 보유한 미니트맨 3는 자국 군대의 명성을 이어받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탄도 미사일로 꼽힌다. 미니트맨의 개량형인 미니트맨이 세계 최강 칭호를 받는 것은 우선 다탄두 미사일이기 때문이다. 다탄두 미사일은 동시에 여러 표적을 공격할 수 있어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 과정의 중요한 단계로 꼽힌다. 또한 미니트맨은 고체 연료 로켓으로 만들어져 사격 신호 후 약 1분 만에 발사할 수 있다. 미니트맨의 길이는 길이 18.2m에 육박한다. 또한 미니트맨은 최대 마하 23의 속도로 날아갈 수 있으며 사정거리는 14,000km에 달한다. 미니트맨의 맨 앞부분에는 열핵폭탄, 수소폭탄, 이 내장된 MK-12 혹은 MK-21 서브의 재도립체가 탑재된다. 정해진 임무에 따라 하나 혹은 3기의 재도립체가 장착된다. 그 안에 있는 W78과 W87 핵탄두의 위력은
335에서 300킬로톤에 달한다. 이는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위력인 15킬로톤과 비교하면 20배 이상의 위력을 지녔다. 러시아는 미국을 넘어서는 세계 최대 핵탄두 보유국이다. 그런 러시아를 대표하는 탄도 미사일이 사르맛이다. 사르맛은 메가톤급 핵탄두 15발을 동시에 탑재할 수 있는 다탄두 아이시뵼이다. 당초 러시아는 사르맛을 2009년부터 개발해 2018년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개발 및 양산 과정에 차질이 생겨 지난 2023년부터 실전 배치했다. 탄두 중량이 10톤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르맛의 최대 사거리는 18,000km. 속도는 마 20.7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르맛의 길이는 36m. 폭은 3m. 중량 200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르맛은 오브젝트 4200이라 불리는 신형극 초음속 HGV 음속의 5배 이상, 탄두를 탑재해 세계 어느 곳이든 1시간 이내에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며 미사일 분리 후 자체 경로를 따라 비행할 수 있다. 러시아 국방부 측은 사르맛은 다양한 궤도로 비행 예방의 시스템을 무력화시켜 종래 북극 경유의 남극 경유로도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사르맛의 핵탄두 위력은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2000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군의 현무미사일 개발 관련 북한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가 중국이다. 한국이 위력적인 중장거리 탄두 미사일을 확보할 경우 중국 주요 도시가 그 사거리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은 자국의 ICBM 기술력이 여전히 한국을 앞서고 있다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때 등장하는 것이 둥펑-41이다. 둥펑-41은 중국의 최신형 ICBM으로 1986년에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2012년에 발사 실험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둥펑-41은 고체 연료 추진식 도로 이동식 ICBM이다. 둥펑-41의 사거리는 12,000km로 예측되며 14,000km로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고 있다. 또한 둥펑-41의 최대 속도는 마 25에 육박하며 10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둥펑-41의 목표물 명중 오차율이 120m 이하로 파악되고 있다. 그로 인해 기존 둥펑-31A 300m에 비해 더욱 정밀한 타격이 가능해 핵미사일 발사장과 지하, 엄폐물 등을 타격하는 주요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둥펑-41은 액체연료식으로 고정된 발사대를 이용하는 둥펑-5와 비교했을 때 보다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므로 레이더 추적이 쉽지 않고 위성으로 포착하기 어렵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탄핵 경랑 K원전 방산부터 산업계에 쌓인 난제들 불확실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과 법안들이 향후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원전, 무기 수출, 경제 활성화 법안 등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이 탄핵 심판 기간 동안 불확실성에 처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재개와 원전 수출 확대를 주요 국가 에너지 정책으로 설정해왔지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원전 관련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체코 원전 수출마저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전 산업이 G2G인 만큼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받는 만큼 탄핵 전국의 산업계까지 휘말린 모양새다. 또한 원전 수출을 위한 협정이나 법안이 진행 중일 경우 이러한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을 가능성까지 커졌다. 정치권에서는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원전 관련 법안의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국회와 협력이 중요한 상황에서 여야 간의 갈등이 원전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다.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K방산 역시 최대 호황기를 누려왔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일어나면서 방산업계에서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내란 사태가 터지면서 당장 폴란드와 K2 전차의 연내 수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또 중동 지역 무기 수출과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등에도 이번 내란 탄핵 정국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간 동안 한덕수 권한대행이 외교 및 국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무기 수출 관련 법안들이 정치적 대립 속에서 통과되지 않거나 지연될 가능성도 크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좌초 위기에 빠졌다. 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행 예산안을 고수하면서 국민적 관심사인 상속세 완화 등 배당소득 분리과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예산 등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까지 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탈피하고 새로운 경제 재건을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정책과 법안들이 줄줄이 좌초했다. 또 세제 개혁, 투자 촉진 법안, 고용 창출 법안 등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는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주요 산업 지원 정책 시행이 늦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의 원전, 무기 수출, 경제 활성화 법안 등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이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 각종 법안들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른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안보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